네, 요즘 은행권의 금리가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거는 아마 모두들 아실 거예요. 네, 맞아요. 뭐 예전처럼 뭐 예적금으로 수익을 내는 건 참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 이렇게 저금리 시대에 재테크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 저금리 시대 재테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 문자로 보내주세요. 네. 그럼 국정우 국가공인 재무설계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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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우리 주변에 보면요. 보험 설계사분들도 계시고 건축 설계사분들도 계시고 근데 국가공인 재무설계사라고 하면 조금 낯선 것 같아요. 재무설계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국가공인 재무설계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고객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예금이나 적금을 하기 위해서 은행을 가기도 하고 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증권사도 이용하고 부동산이나 뭐 보험 설계사를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각자 만나게 되는데 가보면 어떻던가요? 각자 사라. 네. 들어라. 우리 거를. 다들 본인들 상품이 좋다고 하고 네. 본인들 솔루션이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구조에 있어서 그런 건데 네. 국가공인 재무설계사는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 네. 네, 고객과 은행, 증권사 사이에서 존재하면서 아. 고객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은행은 이 정도, 뭐 증권사는 이 정도, 뭐 이렇게 고객의 상황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무 주치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주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재테크에 관심 없으신 분 없잖아요. 다 돈 많이 벌고 싶죠. 그러니까요. 다. 주로 어떤 상담을 하는지 궁금해요. 네, 고객분들이 주로 상담을 신청하시는 부분은 뭐 예를 들면 생각보다 가정의 보험료 지출이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 네. 소득은 어느 정도 있는데 돈이 모이질 않는다거나 네. 아니면 목돈이 있는데 저금리 시대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해서 상담을 신청하시는데요. 이제 상담을 통해서 보험료를 많이 내는 부분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 부분을 좀 감액을 시켜서 저축을 더 한다든지 네. 아니면 좀 생활이 좀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데 돈이 모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현금 흐름이나 비상금을 통해서 좀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목돈 같은 경우는 이제 목적을 중화해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저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약간 건강검진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진단과 처방을 그쵸. 해주시는 분.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상황을 이제 보고. 재무 주치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재테크가 사실 가장 안전하게 네. 자산을 굴린다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은행 저축, 은행 적금 이런 게 생각이 드는데 은행 금리가 너무 낮아요. 맞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래도 저축을 해야 하나요? 네, 재테크 하면 수익률 이렇게 생각나는데 네. 이제 수익률에 집중하는 재테크에서 이제 목적에 좀 집중을 하는 재무 설계로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어요. 목적에 따라.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네. 2000년도 이전에는 저축의 시대라고 해요. 맞아요. 오. 저축 많이 했죠 예전에는. 네. 금리가 10% 넘었으니까. 오. 네. 금융 지식에 상관없이 이제 그냥 돈을 잘 모으기만 하면 됐죠. 네. 왜냐하면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15%에서 17%이기 때문에 은행 적금만 하게 되면 네. 뭐 자녀 교육이나 뭐 결혼 이런 거 다 할 수 있었어요. 한마디로 위험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다가 1997년에 안타깝게도 IMF를 맞아요. 맞게 네. 됐고 이제 그 이후에 위험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투자의 시대가 됐어요. 이제 그때는 부동산이나 주식 어느 정도 하나만 잘 잡고 있었으면 고수익을 낼 수 있었던 투자의 시대였어요. 맞아요. 이제 그 2000년대 초반에 그 벤처 관련 주식 난리 났었잖아요. 네. 그 중반에는 중국, 베트남 그랬고. 왜냐하면 이제 투자를 아예 몰랐기 때문에 투자를 네. 막 시작하는 단계라서 네. 이제 잘만 잡고 있으면 고수익을 낼 수 있었던 시대였다. 한창 성장하는 시기였고 경제가 그렇죠. 네. 그러다가 2007년, 2008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게 되죠 또. 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뭐 금리를 낮추는 그런 금융 정책을 해서 이제 그 부분에서는 위험에 대해서 위험을 인식만 하고 있다가 위험을 정말 직접 경험하게 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이 위험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관리의 시대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은행의 예적금만으로는 답이 없다라고 좀 할 수 답이 있겠습니다. 없다. 야, 답 없네. 무섭네요. 무섭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어제 또 국내 최초의 인터넷 은행 K뱅크가 출시를 했잖아요. 첫날 가입자 수가 2만여 명이 넘었다고 야. 하더라고요. K뱅크가 인터넷 전용 은행, 예금 이자가 높고 대출 금리는 낮던데 기존 은행에 비하면 그러면 돈 모으는 게 좀 쉬울까요?
네, 기존 은행에 비해서는 조금 좋죠. 오, 네, 저도 그렇군요. 어제 네. K뱅크가 가입하셨나요? 오픈하고 계좌를 개설을 했어요. 어. 이제 고객분들이 문의도 오고 해서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기 위해서 저도 개설을 했는데 제가 좀 전에 은행 예적금으로는 답이 없다라고 하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은행을 이용하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네. 이제 뭐 단기 자금이 있다면 은행을 이용을 하는데 이제 은행끼리 비교했을 때 뭐 기존의 은행보다는 예금 금리는 높고 대출 네. 금리는 낮은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을 이용하는 게 좀 더 좋겠다라는 게 K뱅크의 요지인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제 기존 은행과 다르게 지점들이 없어요. 네. 네, 지점은 없고 온라인상에서만 진행이 되는 온라인상이기 거죠. 때문에. 네. 그래서 지점에 드는 운영비 이런 부분을 줄여서 이제 고객들한테 금리 부분으로 이득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 좋네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그 주거래은행을 시중은행으로 해야 나중에 큰 대출, 뭐 전세금 대출, 내 집 마련 대출할 때 그 금리가 낮아진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주거래은행은 시중은행으로 가져가고 뭐 이런 투자나 이런 것들만 K뱅크 이런 걸로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도 나쁘진 않죠.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택을 마련한다거나 하게 되면 큰 대출이 필요한데 네. 뭐 K뱅크를 주거래로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대를 못 받잖아요. 금리 네. 우대를. 그렇기 때문에 시중은행으로 이용을 하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단기 자금의 적금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작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다라고 했을 때는 K뱅크 쪽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뭐 이렇게 결혼해서 애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펀드도 좀 하고 적금도 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뭐 ELS라 그런가요? 예, 뭐 오. 그런 상품도 넣고 있는데 이게 오. 근데 사실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요즘 요거 참 어떻게 참 진짜 딱 쪽지게 같이 좀 이렇게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네. 상담을 신청하실 때 고객분들도 항상 물어보세요. 쪽지기처럼 답을 좀 그러니까. 원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선 제가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네.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네. 우리 아나운서 두 분하고 리포터분도 저축을 하고 계실 텐데 예. 네. 혹시 돈을 모으는 목적이 어떤 거예요? 왜 모으시죠? 돈을요? 왜 모으냐고요? 아, 배부르게 먹고 잘 살라고 그래. 아, 얘도 키워야 되고. 네. 그죠? 예. 저는- 교육도 해야 되고. 예, 우리 태희 리포터님 그러시고 저는 1억 모으기 뭐 이런 거. 오, 목표를 설정을 네, 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 1억을 모으자 이런 1억을 생각. 모으자. 네. 아. 저는 아직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없어서 모은 게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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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방금 물어본 것처럼 목적이 정말 중요해요. 네. 아. 뭐 딱 집어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거기서 가장 중요한 뭐 자산을 모으고 저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목적이다. 목적. 목적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아, 내가 왜 네. 돈을 모아야 네, 되는가? 그렇죠. 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1억 모으기라든지 아직 목적이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흔들리게 된다. 제가 김두식 아나운서 때 나이 정도는 네. 그 일하면서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결혼해서 네. 남자니까 그래도 뭐 임대 아파트라든가 집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청년 세대. 그때부터. 네. 목적을 잘 세워놔야겠네. 근데 1억도 목표긴 목표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것도 그 별로 목표죠. 센 목표가 아니라는 네. 거죠? 이제 목적에선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기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간에 목적과 계획을 정확하게 잘 세워서 저축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자면 네. 집 짓기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집을 지을 거예요. 근데 집을 짓자니 이제 서민들 같은 경우는 자원이 좀 부족하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집을 짓다가 잘못 짓게 되면 이제 큰일이 나죠. 네. 하지만 돈이 많은 부자들 같은 경우는 잘못 짓게 되면 다시 허물고 다시 지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원이 네. 많다라는 네. 거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정말 목적과 계획을 잘 세워서 그거에 맞춰서 저축을 하신다라는 아니, 거예요. 오히려 돈이 많으신 분들이 더 계획성 있게 그렇죠. 보시더라고요. 근데 일반 서민들은 그렇지 못하라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과 계획이 정말 중요하고 뭐 예를 들면 은퇴 자금이라든지 노후 뭐 자녀 결혼 자금이라든지 주택 마련 자금 이렇게 목적과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맞게 저축과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간이라고 하면 뭐 단기, 장기, 중장기 중기. 이렇게 네. 나눠서 하라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근데 달달이 이렇게 적금을 하고 있는데 그 만기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언제 채워 이런 생각인데 좀 목돈을 빨리 모으고 싶다 이런 게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금리 시대에 이제 네. 은행을 이용한 예적금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원금만 모으는 수준이잖아요. 네. 거의 이자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 아쉽긴 한데 투자라고 하면 뭐 부동산이나 펀드나 주식 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직접 투자해야 되고 직접 내가 분산을 해야 되는 주식보다는 네. 분산도 잘 되어 있고 내가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펀드라든가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많이 벌 수는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위험하고 은행은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이걸 이제 어떻게 이렇게 적절히 나눠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펀드 주식 뭐 많이 버는지는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네, 방법이 그렇죠. 있으시면 가르쳐 주시죠. 투자하면 위험을 또 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네. 투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있으세요.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세요. 위험하진 않고 수익은 높은 상품을 좀 추천해달라 하시는데 최고인데요? 네. 그런 이제 답을 말씀드리면 그런 상품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혹시나 그런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네. 사기일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단점이 있겠죠. 네, 그렇다라는 거고요. 위험이 높다라는 거는 수익도 높다라는 거고요. 네. 수익이 낮다라는 거는 위험도 낮다. 그렇군요. 저는 주식, 펀드 다 안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목표가 없어서 그 대학생 때 제가 투자 운용 회사, 투신 운용 회사에서 인턴을 했었어요. 그때 펀드 만드는 부서였는데 펀드 이름이 정말 많더라고요. 뭐 많잖아요. 엄청나죠. 중장기형 뭐 말도 못하죠. 열거를 할 수 없는데 네. 이렇게 다양한 펀드 중에 뭘 골라야 될지 좀 막막해요. 맞아요. 어떤 네. 걸 골라야 되는지. 맞아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펀드는 정말 많습니다. 네. 저희 나라 같은 경우 수만 개 정도 저희도 다 알려줄 수 없게 맞아요. 많은데요. 펀드를 제가 고르는데 선택하는데 일반인이 선택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러면 제가 이제 팁을 간단하게 일반인들이 이제 고를 수 있는 네. 팁을 드리자면 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산 운용사를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운용사에서 투자하고 있는 펀드가 어떻게 어느 쓰이고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되고 있는지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회사들이 분산이 잘 되어 있는지 네. 잘 보고 그 수익률이라든지 보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이제 뭐 펀드 전문 검색 사이트나 아니면 증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색을 하시면은 나오게 되는데 그 펀드 이름 자체에 뭐 운용사라든지 어디에 투자하고 있다라든지 네. 이런 게 이름 자체에 다 나와 있게 되어 맞아요. 있어요. 네. 참 주식이 어려워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맞아요. 내가 사고 나서 그 주식이 오르는 게 꼭 좋은 것일까요? 좋겠죠. 사고 계속- 나면 오늘 좋지 않나요? 계속 오르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부터 투자를 한다, 오늘부터 주식을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오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떨어지면 너무 속상해하시고 이러시는데 그 정답은 그게 아니다라는 아, 그래요? 거예요. 어. 우선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네. 네. 1번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랐다가 떨어지는 거고요. 2번은 주가가 계속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쭉 오른 거고 3번은 주가가 떨어졌다 오르는 그래프예요. 네. 그런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그래프를 가장 좋아할까요? 쭉 가는 게 좋죠. 뭐 그러니까 올라가는 2번 게. 쭉. 2번이나 1번을 더 그렇죠. 좋아하겠죠. 쭉 올라가는 거. 네. 저는 3번. 네. 정답은 3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3번이에요? 투자의 기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라는 아. 거죠. 그러니까 사는 시점에는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달 월에 10만 원씩 투자를 할 거예요. 매달 똑같이. 네. 그러면 처음에는 10만 원으로 10개를 샀어요. 네. 근데 두 번째 달에는 1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서 7개. 아, 많이 못 사구나. 네, 네. 그렇죠. 마지막 3번은 가격이 떨어져서 싸게 12개를 사고. 사는 거예요. 아. 12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사는 거죠. 네. 네. 대신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팔아야 할 때는 수익률 올라주는 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무조건 떨어지는 게 나쁜 건 아니다라는 네. 거죠. 떨어졌다 오르는 거 이게 그렇죠. 좋은 그게 거예요. 가장 좋은 건데 아, 이상적인 거네. 네, 여기서 좀 단점은 이제 목돈 투자의 같은 경우는 다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목돈 투자는 1번이든 2번이든 다 똑같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월 적립 투자가 훨씬 더 좀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월적립 투자를 하게 되면 약간 가격이 떨어질 때 사면은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식을. 네.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면 적게 사면 되고 그렇죠. 그런 작용을 할 수 그러니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 예? 투자의 기본은 그거죠. 예. 아까 만기까지 기다리기 힘들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이 만기가 돼서 적금을 탔어요. 이 돈을 가지고 뭘 할지 좀 막막한데 목돈. 어떻게 굴려야 될까요, 목돈을? 제가 오늘 몇 번을 강조하지만 네. 목적이 정말 중요해요. 아. 이제 목돈 같은 경우도
뭐 목돈이라 하면 1,000만 원 이상 정도에 되는 목돈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월 적립 투자보다는 더 신중하게 투자해야 되는데 여기서 신중이라는 거는 상품 선택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뭐 부동산을 하던 펀드를 하던 주식을 하던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서 뭐 단기에 쓰시는 자금 같은 경우는 네. 네. 안전하게 뭐 예적금이나 ELS 그리고 뭐 CMA나 MF를 추천할 수 있고요. 아. 그다음에 중장기는 이제 채권형 펀드라든지 혼합형 펀드를 이용해서 뭐 장기는 뭐 주식형 펀드라든지 뭐 다른 부분을 이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괜찮다라고 와, 할수 진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재무 설계사님은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저금리 시대에 재테크를 잘하기 위해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가라.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재테크를 하려는 재무 설계. 이제 재테크 하게 되면 수익률인데 수익률보다는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목적에 목적? 집중하는 재무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네. 거고요. 제가 뭐 3가지로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목적을 정확히 세우셔야 돼요. 그다음에 목적을 정확히 세웠으면 두 번째는 이제 목적에 맞게 저축과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저축과 투자를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관리라는 부분이 일반인이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재무설계 전문가의 상담이 조금 필요하면 더 좋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전문가를 선택하는 팁을 드리자면 네. 뭐 다들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팁을 드리자면 이제 전문가가 전문가라고 만났는데 본인의 장점을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뭐 수익률을 이야기한다든지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전문가는 조금 피하시고 와. 네. 아까 제가 강조하는 뭐 목적이라든지 네. 고객님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거나 고객님의 상황을 계속 물어보는 오. 전문가를 좀 만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팁입니다. 오늘 진짜 꿀팁이네요. 야, 그냥 목적을 설정하고 네. 좋은 검증된 재무 네. 설계사를 만나는 거. 거기에 기간도 맞게끔 잘 또 알아봐주고. 그렇죠. 투자하고 관리하는 거 이게 필요하네 진짜. 네, 네. 지금까지 재테크 상식을 쭉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2621번님. 다 맞아요. 비용 부담 적게 재무 상담 받으려면 어느 곳으로 찾아가야 하나요? 상담받고 싶은데 막상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재무 설계사님은 네. 어디 가야 만날 수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홍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한국재무설계라는 재무설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회사들이 있군요. 네, 재무설계 전문 회사가 있는데 예. 그냥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부분은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무료 재무 설계보다는 유료 재무 설계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에요. 무료라고 하면 다른 부분에서 이득을 창출하게 그렇죠. 마련이죠. 뭘 팔려고 세상에 하고. 공짜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네. 비용 부담이 적기를 요구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왠지 비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빛날 시청자다. 빛날을 보고 왔다라고 그러면 좀 할인해 주실 건가요? 빛날을 보고 오셨다라고 하시면 제가 받는 기준 금액보다 조금 더 할인한 금액을 아이고, 제공하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아까 들어보니까 그렇게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요? 상담 비용이 그렇게 높진 않아서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진짜. 먼저 네.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다음 질문 한번 띄워주시죠. 네, 3711번님 소개해 주시죠. 저희 아들이 취업해서 소득공제되는 상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이 사회초년생이라 계획을 잘 세우게 말씀 부탁드려요. 소득공제되는 취업해서. 상품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네. 네. 맞아요. 사회초년생분들이 정말 계획을 잘 세우시는 게 그 차이가 벌어지게 그렇죠. 되니까 네. 정말 네. 좋은데 소득공제 되는 상품 같은 경우는 뭐 연금저축펀드나 아니면은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 IRP라는 그런 계좌가 있는데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펀드, 보험, 신탁이 있는데 네. 이번에는 잘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고르셔야 되는데 뭐 연금은 같은 경우는 장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가 되는 부분인 펀드로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문자는 저희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봤는데요. 네. 계속해서 문자 받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시청 소감과 사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수학적인- 오늘도 네 재무설계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